잠깐 기분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에서 왕민철 의장님을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왕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홍영님 부장님,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언제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백광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역시 우리 군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하고 계신 김기용 의원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행 스님을 비롯해서 다른 또 중요한 사찰들에서 많이 스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강주 망경사 주지스님도 대한불교 조계종 총회원을 하고 계신 시공스님 오셨습니다. 오늘 행사 좀 빛내주시기 위해서 수천 총광사의 연등스님 오셨습니다. 우리 청관사 함께 우리 장흥의 불교 우리 국민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보림사의 일선 주지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김성배 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장흥도 바다를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많이 또 도움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같이 준비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신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권혁주 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리분들께서 오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청관사 신도의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남소당위원장 맡고 계신 김하진 늘 함께하겠습니다. 모셨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우리 청관사 신도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오늘 준비하신 지행스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오전 진행 사회를 맡으신 강동덕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덕 선생님은 우리 장흥 대덕 출신이시고 지금 동국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성우 선생님 덕분에 또 청관사 학술 행사 덕분에 고향 땅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는데요. 역시 고향이 좋긴 좋습니다. 고향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술대회를 좀 시간이 20분부터긴 하는데 먼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단상에 국기를 환영해 주시고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학술 행사를 주관해 주신 청관사 주지스님이신 지행 스님으로부터 개회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이제 완전한 봄이 됐습니다. 이 좋은 봄에 청관사 학술대회를 물신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김성 군수님이야 직원 여러분, 왕현채 의장님이야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날개짓이 앞으로 큰 날개짓으로 도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발표하고 토론해 주시는 연구자님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장훈군수 김정군수님께서는 오늘 행사 때문에 법사에 참석을 못하셨고요. 대신해서 문화관광실장님이신 문정걸 실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문정걸입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갖게 돼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자리는 저희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면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청관사 지행주수님 비롯한 장군의 양처장님, 그리고 홍경민 부의장님, 백강철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 그리고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님,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박인나 소장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해 주시는 여러 학자님들과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관사 역사와 의미와 활용 학술대회가 청관사의 발전 방안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리 지역 문화와 역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관사는 장의 명산, 청관산에 위치한 유서 깊은 명찰료, 불교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신라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호남 지역의 중심 사찰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과 성경 구전 편찬한 우리나라 역대 신문서적인 동문선에 실린 정명국사의 청관사기, 존조 이법규 선생의 제지 등 여러 기록물들을 통해 사찰의 규모와 역사, 청감보살, 신영의 중심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청관사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 및 발전 방안에 제와 영향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청관사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방안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계신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소장이신 방인하 소장님으로부터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좀 푸근한 날씨여서 저도 지금 나주에서 장흥으로 내려오는 길이 아주 뭐랄까요, 봄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학술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좀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방인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장흥 청관사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 방안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라시대 청관신앙의 도량으로 알려진 청관사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청관사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청관사와 그다음에 민족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지난 2022년 4월에 장흥 청관사와 관련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세 기관이 학술조사 연구, 그다음에 국내외 학술대회 및 답사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를 홍보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호 서로 세 기관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고요. 이 협약을 계기로 오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 연말쯤에 개최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더 좋은 날로 선택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향후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청관사와 관련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2005년에 개소한 이래 나주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을 조사 연구하고 이 지역의 고대 문화의 성격과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해서 관련 학계, 연구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과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지정문화재 또는 비지정문화재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는 지역의 불교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아직 지정되지 않은 여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민들과 그리고 나아가선 전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술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힘써주신 청관사 지행스님, 그 다음에 한성욱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발표와 토론으로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의회 의장님이신 왕윤채 의장님으로부터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의정활동하는 과정이 그 다방면으로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전문적인 좀 지식이 있는 학술대에 참석을 해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김기용 의원님, 홍정님 부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좀 우리 김하진 위원장님도 감사드리고 간산읍장님, 추상희 읍장님도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축사를 또 해주셨던 우리 방인아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실장님이 또한 축사를 해줬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잘하신 분입니다. 제가 인정하신 분인데 또 이분이 또 이쪽 학술대에 참석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또 주최해 주시는 우리 지행스님, 또 일선 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청관사를 자주 갑니다. 자주 시간 있으면 가는데 가면은 정말 내 마음이 소양이 된 것처럼 너무나도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구정봉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명성 그 사찰을 가보면은 정말 이것이 관광 자원으로서 정말 그 명성 사찰로서 충분한 역사와 문화 그 가치를 인정받지만은 그 지역의 관광지로서 더더욱 거듭나서 지역의 큰 관광 상품이 된다 이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청관사는 호남의 5대 명산 중에 하나로서 또한 명승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명지. 그 중에 대표적인 사찰이 우리 청관사.
그래서 이제 우리 고증 자료에 보면은 청관산에는 89암자가 있었다. 이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원군에서 청관산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대단히 하기 위해서 영역을 발주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청관산 우리 89암자 이것을 복원하자. 실제 복원이 어려우면은 디지털화하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청관산 오늘 학술대에서 나온 어떤 주제, 고증 자료 이것을 더 개선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의회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은 이것을 저희들이 시책으로 발굴해서 이것을 우리가 현실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석학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청관사의 어떤 그동안 통일신라에 창건돼서 지금까지 묻혀있던 역사가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그 조명된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뜻깊은 시간 되시고 정말 좋은 대안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개회사부터 해서 축사까지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좀 미루긴 하는데 원래 학술 행사가 11시부터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네, 주제 발표 전까지 관상도 정리를 하고 장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본격적인 주제 발표는 11시 진행하고요. 먼저 기념 촬영을 하고 마무리하는 게 발표자, 토론자분들도 같이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태입니다.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발표문은 발표 요지 1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거를 요약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어린말, 창건, 변천 이렇게 있고 창건에 대해서는 청관사 기를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관사를 볼 때 여러 가지 기록이나 자료로 봐서 좀 더 올라간 시기 그리고 유입의 어떤 문화유입의 통로를 기록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했으면 그걸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천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기 그리고 이제 매진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창건 전후 시기에 청관보살 신앙과 여러 가지 그 얘기는 또 자세히가 되고 그 다음에 유물 유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굴 관계에서 또 자세히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이제 중복을 안 하고 저는 이제 기본적인 기록이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그런 식으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또 석조미술이나 이런 데서 그 역사 연역 부분이 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약간은 이제 중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첫 발표기 때문에 뒷부분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얘를 쓰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발표지에 조금 써놨는데 뭐 천관사를 중심 사찰이 천관산이라는 이 일대가 어쨌든 선사시대부터 성동기 시대 거인돌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 거인돌의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군 단위로 해서는 자원 지역이 제일 많은 걸로 2000기가 넘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 기반이고 또 그 지역 영향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창관산 주변에 백제 때부터 오하연, 신라 때 오차연, 나중에 정한현, 그다음에 자원부가 되는 그런 그 쪽에 있었고, 자흥읍은 고마미지현, 마읍현, 정한현 이렇게 부르는 현 체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기반들이 연결이 됐고, 그 어떤 중심에 천관산, 천관사가 있다. 그리고 천관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찰들, 아까 그 89함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천관산에 89함자가 있었겠느냐 아니면 8강9함자겠느냐 얘기는 있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에 그 일종의 향토 지리지면서 사적인 지제지에 천관산에 있는 암자들 명칭이 나옵니다. 그게 91개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보석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지역것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90개 가까이 암자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89암자란 말이 실제 명칭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립공원이 됐고, 몇 년 전에 국가기록문화재 명승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천관산의 어떤 역사성, 문화성을 공인을 이렇게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관사에는 오래전에 그 석탑이 보물로 지정되고 여러 가지 지방문화재가 있고 또 학술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오늘 보고 겸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더 의미 있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자리를 오늘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저 고향이 자흥이기도 한데 상당히 좀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떨리기도 합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대동여지도라는 지도입니다. 그 대동여지도의 주변 전체를 조금 보기 위해서 자흥이 있고 강진이 있고 전라병영이 있습니다. 영암, 보성. 그래서 전라도 우리나라의 남부에서도 서쪽에 연결되는 그런 지역에 이 청관산이 이렇게 있고 청관사 전리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보고 얘기가 나오는 완도는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이 강진은 완도는 강진에 속했고, 자흥은 페인트라든지 이쪽 섬이 일부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영암, 이쪽은 해남. 그래서 완도 지역은 섬은 해남, 영암, 강진, 자흥 이렇게 4개 군회가 있었는데 1897년에 완도군이 신설되면서 섬지방은 싹 그렇게 넘어가게 돼서 지금 이제 섬은 완도에 속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바로 가깝고 이런데 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시기하고 연결된 그런 유적일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흥문에서 가면 이렇게 해서 우리 자울제라는 고개를 넘어서 어산으로 해서 이렇게 청관사로 가는, 그래서 그 예장왕대 아니면 그 나중 기록이지만 그때의 그 이렇게 창건 연기 지팡이를 꽂았네, 졸다가 넘었네, 그래서 그 졸다가 넘은 게 자울자고 했다 해서 자울제, 수면 면제로 써서 면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여기고 이제 이 지맥을 따라서 길이 있어서 청관산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도를 이렇게 한번
같고요. 이제 조금 그 자세한 지도가 있어서 1872년에 그 각 9년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년 지도가 있는데 천관사 산에 봉수가 있고 이렇게 그 돌이 서 있는 이런 게 아주 그 경관 좋은 산으로 이제 전리등까지 나오고 밑에 회령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령진 지도에 나온 천관산이고요. 그다음에 1872년 똑같은데 자은 전체를 그 그려놓은 회화식 지도가 있습니다. 같은 1872년인데 그래서 자은읍이 이쪽에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어산 남면이죠. 이 대흥 그다음에 이게 내덕입니다. 그래서 내덕하고 대흥에서 대덕이 되고 고읍은 이제 관산이 돼서 지금 관산 대덕 사이에 이렇게 있고 천관사는 관산에가 있고 이제 또 뭐 탑산사나 다른 쪽 산은 대덕이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좀 유명하고 경관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옛날에 지도에서도 이렇게 그 자세하게 좀 표시를 해서 이제 사실은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자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지정문화재 학술조사 신청서를 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한정욱 선생님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자료를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글로서 이렇게 쭉 이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를 어떤 기록은 어떻게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자료집에 있는 것은 읽어보면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조선 후기 기록이라든지 뒤늦은 기록이지만 그 기록에서 좀 앞연대, 애장왕대가 됐든 성덕왕대가 됐든 진덕왕대가 됐든 천관산 또는 성관사를 볼 때 시기가 앞서는 시기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참고문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기록 등의 연대로 정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뒤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표식으로 만들면서 좀 비교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글에 쓴 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 이제 가장 좀 오래된 기록이라는 것이 이제 그 연대가 BC 233년 또는 뭐 800 몇 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아이광탑에 관한 뭐 석고상절의 기록이 아주 이제 오래된 기록으로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이 연대로 보면 아주 오래된 그 기록이 등재된 것은 이제 조선시대 때고요. 그 다음에 지제지라는 기록에는 관세음보살이 진경을 석선에 세우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왔다. 그래서 어쩌면 뒤늦은 기록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런 것들이 불교의 어떤 해로 유입이라든지 문화의 그 해로 교류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애장왕대 이렇게 창건된 걸로 이해를 하고 그 기록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기는 없을까, 빠른 자료는 없을까, 보통 글을 쓰거나 주변에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연역 글을 쓰면서 민족문화 백과사전에 진흥왕 때 창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쓴다는 내용은 없이 진흥왕 때 창건설만 설명을 해놨어요. 그 사전에. 그래서 이번 그 보고서에는 그 말은 안 넣습니다만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그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진광세란 분이 이 부설이라는 그 법포를 쓰는 스님이 되었는데 경주분입니다. 경주분인데 천관사에서 5년간을 이렇게 좌선 참선을 했다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관사에 5년이 있고 이 기록이 이 천관사에 대한 기록, 천관산희 빼놓고는 제일 사실은 빠른 기록입니다. 빠른 기록인데 이 내용을 조선시대 후기이긴 하지만 설명한 내용 중에
진덕왕대 인물로 이 사람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시기는 어쨌든 연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백제 시기여서 백제 시기에도 그 신라 무슨 왕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쪽은 그때 백제 시기이기 때문에 백제 시기에도 뭔가 이렇게 창건이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는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그리다가 좀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 지리지에 아까 말한 오차연, 오하연, 이제 도마미지연 이런 게 나오는데 백제가 이때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관산기나 보통 많이 나오는 기록이 이 효소왕대 유밀에 있을 때 부속변자가 의상함이 있다. 그래서 이 부속변자는 의상대사를 보통 말하지만 실제로 이 의상대사가 이쪽에 와서 주석을 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옛날에 유명한 승이기 때문에 보통 가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포르시대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취신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유밀에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밀. 그래서 유밀이라는 걸 봤더니 정식 그 왕이 오르기 전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8살인가 9살 때 태자에 되어갖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아주 어린 나이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연대적으로는 이 무렵어가 아니겠다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제지나 이런 책에는 똑같이 애장왕대라고도 나오면서 다른 다른 항목 기록에 화엄사가 천관사하고 같은 절이다고 하면서 성덕왕 4년 705년입니다. 또는 보현사도 이 같은 절로 설명하면서 성덕왕대 여기는 우리가 보통 알았던 애장왕대보다는 한 100여 년 정도가 앞선 내용을 1779년이라는 늦은 시기 기록이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글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덕왕대 이어서는 오하연, 자흥읍은 마읍편 이렇게 바뀌고 나중에 정한연 자흥부가 되고 여기는 수령연 자흥부가 나중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령화상이 탑산사를 하고 바로 청관사를 했다는 기록이 이제 청관산 기에부터 나오는데 이 애장왕대라고 나오는 것은 이 지제지의 애장왕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종국리의 승남에는 영통화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 청관산 기가 통영화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통영화상이 더 오랜 기록이다. 영통은 나중에 혹시 이거 이렇게 잘못 표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진대사가 있으면서 화엄신중의 이렇게 봤다. 이걸 이제 신무왕이 그 839년에 그리고 장보고 대사가 846년인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어간에 청관사에 홍진대사가 있었고 화엄신중으로 표기되는 이런 어떤 집단이랄까 세일랄까 이 저기가 장보고와 관련된 어떤 이쪽 남부의 중심 세력 또 해상 세력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940년에 청관산 쪽은 정한연, 자흥읍 쪽은 수령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 창건 설화나 이런 기록에서 수령연 남쪽으로 오차연, 오하연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런 지명들을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240년에 정명국사 천인이 천관산 기를 해서 이게 가장 오랜 기록이고 좀 중요한 사적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조금 전에 김극기라는 분의 시가 동국예지승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나고 돌아가신 것이 정확히 안 나와서 보통 1190년에서 한 60세쯤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1220년에 이 김극기라는 분의 시집이 발간이 됩니다. 지금 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고 동국예지 승남에만 260편 정도 또 기문은 40편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 글이 300편이 동국예지 승남이라는 국가 간찬 지리지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하여간 그 활동을 하시고 문학성을 했는데 그분이 청관산에 또 이런 그 시를 남기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아주 중요한 기록이다. 그리고 탑산사
그 동종이 간지만 나오는데 그 간지가 이보다 60년 전 이보다 60년 뒤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양식이나 여건으로 봐서 이 무렵일 가능성이 그 제일 많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어산향 자복사라는 이 그 기록이 같이 나오면서 탑산이라고 또 우개가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이 수정암 시에가 뭐 범종이 어쩌고 하는 이런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종을 일반적으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탑산사나 이런 있던 조금 양식이 좋은 그 종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문학 작품이 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60년 앞선 시기로도 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보다는 앞서서 있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꿔서 그 기록의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지리지에 아까 오하예진에 도마노예진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 1240년에 천관산 기 그래서 요소왕, 구숙전자, 통영화상, 탑산사, 천관사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이 탑산사, 천관사가 나오지만 이 기록에는 애장왕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에서 애장왕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석보상절에서 아이광탑이 나오고 도래사 지리지에서 오하영과 고마미기엔이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그 설화나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 오하영이 나오고 오차연이 나오고 또 수령인이 나오고 같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에 청관사기와 동이라는데 아까 그 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증동국여지 승남에도 같은 책이기 때문에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35년에 아까 진덕여왕 얘기가 나온다는 책이 이 책이나 이거 자체는 뭐 이 시기에 나온 게 맞는데 그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확대해서 볼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659년에 나온 그 지세선 사적인데 천관사에서 목판군으로 반영이 합니다. 그래서 천관사가 여러 가지 불사 활동을 조선시대에도 하지만 특히 이 목판 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판군을. 그래서 목판군을 간행을 할 정도 되면 그냥 그 기술 좋은 기술자만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나무를 구해야죠. 글씨를 써야죠. 새겨야죠. 그것을 맨날 며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재력도 있어야 되죠. 옆에 사람이 있어야 게 보통의 그 일반적인 사찰에서는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큰 불사이고 지역 공동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런 1500년대에서 1600년대 한 100여 년 사이에 이번에 확인해봐도 옛날에 13족이라는 게 19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발표 요즘에 그 12쪽에 목판문패는 조금 자세히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간행된 게 지제산 사적인데 이게 이제 그 전부터 알려져는 있었는데 오래전에 이제 제가 엄식 교수님한테 어떻게 편지를 보냈더니 그때 복사본을 보내주셔가지고 자원 이제 문화원 책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그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에서 볼 수 있어서 마치 저희 이제 자원 그 향토사에서 저희 강독회를 한번 했는데 번역한 것이 있어서 뒤에 그 자료집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79년에 존재희 백교 선생의 지제지가 아주 유명하고 자세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기록을 또 이만큼 유명한 사람이 한 기록이기 때문에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말하는 애장왕대 800년대 애장왕대하고 1779년의 기록은 벌써 1000년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록도 역사적 현장 사실 그대로라고 다 믿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 또 거기도 뭐 경주 유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이쪽 얘기가 아닌 경우도 사실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방금 이제 설명하신 내용들을 시기적으로 발표 요지문에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관상기 1240년에 있는 40년에 쓴 그 천관상기의 대사가 통영대사죠. 호물꾼이 북박이 땅속에서 나오는데 석장이 날아서 북박에 꽂혀서 그 생각한 곳에 덤불을 베고 저를 위해 천관사가 됐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 기록이 나오기 전에 이게 먼저 나옵니다. 묘소왕이 아까 유밀에 있을 때 후속된 자가 아유방탑 아래 살았는데 지금 의상함이고 뒤에 연대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이 시기보다는 뒤에 언젠가 통영화상이 동쪽에 창건하여 탑산사라고 했고 이 통영화상이 여기 말하는 대사입니다. 이 통영화상 대사가 꾸물꾼이 그러니까 탑산사에 이어서 바로 청관사를 창건한 것으로 1240년 이 청관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라는 것을 1779년에 지제지에서는 애장왕대로 보고 보통의 그 청관사 창건을 애장왕대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거기 보물로 지정된 석탑도 보통 9세기 한 것이 이제 이 연대하고 좀 맞기 때문에 다른 양식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이제 9세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제지에 이렇게 애장왕대, 통영 이렇게 나오고 아까 수령현, 오차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울자로도 넘어갔다 어도체 이런 길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은 지제지의 기록에 송덕왕 4년 을사 705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애장왕대보다는 100년 정도 앞선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제지라는 것이 조선 후기 1700년대 말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역사 사실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유물이라든지 발굴된 이런 것들하고 자꾸 이제 맞춰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해로 유입설은 청관산 남쪽에 포기금돌이 있는데 아유광이 8만 사케 중에 하나고 우리 석고성절에는 전라도 청관산과 강원도 금강산 딱 두 군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8만 4천 개 중에서 중국에는 9개, 우리나라는 2개. 그리고 연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연대를 기원전 200 몇 년이냐, 800 몇 년이냐 보는 각도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우리나라 전례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의 다른 연대가 여기서 지금 기록으로 나오고 그 기록이 지제지나 이렇게 나올 때보다는 300년 전인 1447년에 나온 석고성견 국가에서 왕명으로 관여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기록이 이렇게 좀 신빙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좀 해석하려는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로 유입설은 관세음보살이 돌배 석선에 경을 싣고 바다를 건너와 그래서 대장이라고 한다는 이런 기록. 그리고 1635년에 아까 말씀드린 진덕여왕 100대 때 왕조 진광세가 본명은 부서인데 천관사에 건을 걸고 5년 자선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 천관사가 지금의 자흥천관산 천관사라면 조금 더 시기가 물론 이때 쓰면서 전해지는 얘기를 썼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기록이라도 가능하면 확대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관사의 별책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신무왕이 아까 800 몇 년 그때 태자로 있을 때 임금이 견책을 받아 완도로 완도는 그때는 강진에 속했죠. 강진에. 그 다음에 하원홍진 대사가 천관사에 있었는데 태자와 잘 아는 사이라 이렇게 쫓겨난 줄을 알고 천관사에 의지해서 정성껏 예를 하며 화엄신중을 불렀다. 그래서 이 화엄신중을 역사학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장보하고 연결된 해상 세력을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제 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어떤 유적이나 구전들도 조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 자흥이 인종 때 부로 승격을 하면서 아까 수령
장택, 탐진, 회령, 이 정안이라고 부르는 청관산 쪽, 그러니까 거울로는 5개고 이게 커지면서 이거를 다 거느리게 되죠. 거느리게 되고 명정도에 아까 시, 그 다음에 진각국사 해시는 시, 1233년 동정, 이제 이런 고려시대 때 불사들이 이루어지고 정명국사 천인의 천관사 기가 담조나 담일의 청에 의해서 옛날에 부적을 보여주면서 사적기를 기록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천관산에 관계된 부기록이 있었을 것 같고, 그게 과연 언제부터 어떤 형식으로 전해진 기록이었냐에 대해서 글 쓴 사람들이 언제쯤 이렇게 이제 추정해보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어쩌면 청관산이 이제 기록상으로 알려진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그 5층 석탑, 그 다음에 공해태우가 인종의 왕비가 되고 의종, 명종, 신종 이렇게 3명의 왕자가 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세력 기반이 청관사의 그 불교하고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연결되는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때쯤 되면 이 지역은 신지로서의 지역이고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하고 한 것은 개성에서 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 이제 그것은 좀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자복사가 이렇게 되는데 자흥에 이렇게 2개가 되는데 청관사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일정한 역할은 했지 않을까. 그리고 행호 스님이 조선 초기에 수정함을 중수를 하는데 이분이 강진에 있으면서 만덕산 백령사를 중수하는 기록에 보면 자흥, 좌랑, 조수, 강진, 호장, 강습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씨들이 자흥의 토성으로 기록이 납니다. 말하자면 오래부터 살았던 성씨. 그래서 그 세력 집단들이 백년사와 후원을 하고 또 이 청관사 산 쪽에 이렇게 불교 이런 것도 후원을 하는 게 지방 세력이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1447년에 아까 아이공탑, 동궁예승남,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렇게 간행하는데 이번에 확인해 봤더니 전에 제가 13종이라고 정리했는데 이번에 19종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월당 대사기 같은 경우도 이쪽 출신으로서 저기라고요. 그리고 (12쪽에) 그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19종을 만들었는데 이제 앞에 1561년에 청관사에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술자들이나 이런 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중복된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절에 이 책이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전에 이 목록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그 어디 소장처나 이런 것을 확인하려니까 잘 못해서 그냥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이 표시가 있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 다 확인이 된 거이고 없는 것들은 확인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40년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기로는 나중에 다른 기록에도 이렇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 기술직 집단이 청관사에도 있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1659년 이게 이제 가장 그 늦은 기록이고 한 100여 년에 19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593년에 아까 탑산사 동종에 추가로 기록을 하는데 이 계정이라는 화주성이 거기에 나오는데 청관산의 그 탑산사 쪽 발굴을 한데 기와예가 이 이름이 있는 기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확인되고 청관산 기가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있고 미수 허복 기가 유명을 합니다만은 자흥 사람이 직접 기록으로 남은 것은 이때고요. 그 다음에 노명선이라는 분은 국문가사로, 그 다음에 이분은 보성꾼입니다. 보성꾼의
첫 풍사의 주지가 현철이다. 이때 이런 기록까지 주지까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진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지제산 사적기 지제지. 그래서 지제지의 건물이 이제 47채, 48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건물의 형태가 한 건물에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거를 문화원에서 옛날에 국유권을 내면서 그 48동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한성욱 선생이랑 글이 나올 텐데 그 다음에 발굴이나 시구를 조금 하고 그거를 지형도에다 앉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다른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어느 시점에서는 18세기 정도에서는 40채가 넘는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고 앞으로 혹시 복원을 한다면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복원할까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해요. 네, 사진 몇 장 준비했습니다. 그 탑산사 동정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봤더니 계산형이고요. 그리고 어산향 자복사. 어산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있습니다. 어산향 자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탑산이라는 것이 추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산사 동종으로 알려져서 지금 하고 이제 여기는 좀 지명하고 인명이 있는데 다 그 현장하고 이렇게 하기는 잘 안 됩니다만 우리 성광사 고경 스님하고 저하고 한번 한국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주 다보사에 있는 이 천관사에서 만든 종, 그러니까 천관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종을 만들 정도로의 어떤 그 사세가 있었고 기술자가 있었고 또 그 오늘 오신 우리 신도님처럼 후원하는 신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인데 천관사가 나옵니다. 지금 나주 다보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1561년에 그 제일 오래됐다는 책들이 이런 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천관산이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 천관산 나오죠. 천관산. 네, 천관산. 여기는 1568년입니다. 그리고 1659년에 지제산 사적기. 지금 뒤에 그 부록으로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천관사에서 개간, 그 목판본을 만들었다는 이게 전국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지금까지 조금 연구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석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야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고 처음에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 마지막에 맺은 말은 제가 꼭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5분 시간이 돼서 그건 제가 제일 뒤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김인택 위원님께서 천관사 찬공과 변천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천관사의 역사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천관사에 대한 조사,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표입니다. 두 번째는 천관사와 천관보살 신앙의 전개라는 주제로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의 연구원이신 개미향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개미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밤 12시에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흥에 왔더니 5시더라고요. 여기 이 장소로 내비를 찍고 왔는데, 그래서 좀 잠을 못 자서 약간 좀 알딸딸한 그런 상태라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 역시 역사 불교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관보살 신앙 이렇게 사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들으셨지만 천관, 지제, 탑산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 말들이 전부 다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의 단어인데 그걸 뜻으로 번역을 하느냐 음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천관산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지제산, 어떤 때는 탑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청관산과 청관보살 신앙의 기원, 오늘 우리 신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청관보살 신앙이 어떤 공능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시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전에 우리가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설해진 경전도 많고 연구도 많이 되었지만 청관보살님이 계신 경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중에 그나마 이제 많이 등장하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대수 긴나라 송은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요번에 좀 제가 청관보살에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저는 청관보살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각 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5개국의 청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제가 그 전에 이미 발표했던 건데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청관산과 청관보살을 신앙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이 원표라고 하는 스님이시지요. 그래서 원표 스님에 대해서 제가 석사논문을 썼었는데 한참 우연히도 이분한테 제가 딱 꽂혀가지고 뭘 막 찾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이분에 대한 자료가 제법 나오는 거예요. 중국 자료 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불과 몇 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거의 말년에 오셔서. 그런데 중국에서는 50년 이상을 계셨어요. 그 어떤 일정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원표 스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청관산에 있는 청관사, 우리 여기 한국의 청관사입니다. 그리고 청관보살의 신앙의 전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네, 특징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치 머리에 멋진 관을 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청관산도 특징이 이렇게 바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천 머리관, 그래서 머리에 그렇게 관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관보살 신앙의 공능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필 제가 또 고구려라고 붙였어요. 시기로 봐서는 고구려가 망한 직후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본인의 정체성은 아무래도 고구려에 있었는지 중국집 기록에 고구려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표의 천축구법행인데 제가 박사 논문을 천축구법승 15명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원표 스님은 석사 때 했었고, 그때 이제 밝혔던 게 670에서 760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생존했던 기간이 저 정도 됩니다. 한 670년 고무렵에 태어나서 760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760년 요때가 이제 이 장흥에 와서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이 허엄승 원표가 천축으로 이제 이 경전을 가지러 갔었는데 천축에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성지순례도 있겠고 또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확실히 알고 싶은 경전, 천축본 범어로 된 거 그걸 가지러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란다 대학에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분의 경우에는 화엄경을 가지러 갔는데 화엄경은 이렇게 60번본, 80번본, 40번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번본을 그동안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요 699년 요때 바로 원표 스님이 어디죠? 이제 구법을 하던 그 시기예요. 그때 중국은 무측천입니다. 측천무후 아시지요? 그래서 중국 황제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걸 우리가 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는 습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요 부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즙, 천조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원표 스님이 이것보다 훨씬 뒤에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장흥에 또 유명한 보림사 있잖아요. 보림사를 원표 스님이 창건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보림사는 859년입니다. 창건 연대가. 그런데 원표 스님은 759년 고무렵이 마지막 기록이기 때문에 100년 후에 세워진 거예요. 원표 스님이 760년 정도에 입적하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100년이나 후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조금 이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요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80번본 화엄경이 66번본은 이미 읽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의상이 나오고 아유광이 나오고 하는 게 다 화엄경하고 관련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60번 화엄경에도 청관보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무렵에 그 이제 화엄경이 훨씬 더 완성되었다고 80번본이 새로 나왔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 무측천이 그 최초의 여성 황제잖아요. 힘이 굉장히 파워가 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정국에 여기 우전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데 타클라마칸 요 그 이름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뜻이래요. 타클라마칸이 그만큼 위험한 곳인데 여기 그 사막 남도에 우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가 화엄경을 편집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신을 보내서 실찬한타라고 하는 우전의 왕자 출신 스님입니다. 이 스님까지 모시고 와서 번역을 새로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원표 스님도 이 천축구법행을 한 거예요. 바로 80번본을 구하기 위해서. 시기가 겹치니까 이미 중국에 와서 한역이 됐기 때문에 금방 번역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표 스님이 그걸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복건성, 중국 복건성으로 가서 50년 동안 이 번본 화엄경을 가지고 조석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처음으로 화엄 관련돼서 생긴 사찰이 화엄사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번본이 있고요. 예, 그래서 있었죠. 그래서 이 천관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천관, 지제, 탑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천관, 지제, 탑산, 우두도 아까 나왔습니다. 김재희 선생님 발표하실 때. 그리고 상산이라는 게 있고 가야산 다 아시죠? 그 가야가 범어로 바로 상산이에요. 코끼리 머리예요. 상두, 코끼리 머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끼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큰 동물, 그래서 아마 우두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범어의 짤비아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양 실크로드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장흥 그러면 굉장히 저도 5시간 걸려서 온 먼 곳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신라 때 생각해 보면 견장선, 무역선들이 드나들던 해양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항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진 곳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교가 일찍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양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천축으로 갔던 유명한 의정, 금강지, 불공, 또 우리나라의 왕호 천축을 쓴 해초 스님도 그렇지요. 다 해로를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크로드 그러면 육로만 생각하지만 해로가 어떤 시기에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원표라는 스님도 해양 실크로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천관산이 있는 곳이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삼장법사 현장은 인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천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축 인도를 말하고 서역 그게 바로 아까 나왔던 우전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 즉 원표 스님이 50년 있었다는 복건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청관산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5개의 청관산이 있는데 그 중국의 불광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중국하고 스리랑카하고 천축하고 3개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청관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서역에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화엄경을
보관했다는 것은 분명히 청관부사라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의 대당서역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구글로 했더니 황관봉이라고 하는 이름의 봉우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진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복건성에 영덕현 원효 스님이 50년간 머물렀다라고 하는 나라형 굴입니다. 멋지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전국에서 가지고 온 화엄경을 50년 동안 낭독하다가 그걸 경전을 거기다 두고 이제 바다를 건너 신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이 저는 조금 더 가까이서 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바로 금방 그 나라형굴 앞에 있는 비석인데 당나라 때 신라국 보승 원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국대도 보면 뭐 천노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측천무시기에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탑이고요. 지행스님 이거 보셨죠? 네. 자, 그래서 화엄경에 청관보살뿐만이 아니라 제보살 주척품, 그러니까 여러 보살들이 사는 그런 곳에 대한 설명하려는 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남방에 지제라는 산이 있는데 지제, 청관 같은 말입니다. 그 청관보살과 일천인의 그 번석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또 보통 우리가 보살 그러면 우리 대장경도 8만 대장경 그러듯이 8만 4천 대장경이거든요. 그러니까 8만 4천은 굉장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살도 8만 4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주처지가 있는 보살은 22명밖에 안 돼요. 명 이름은 사람이지만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인도에 있고 중국에는 5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발표지되는 표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문수보살은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있지요. 오대산은 인도, 티베트, 중국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수보살 인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관보살이 청관산에 계시고 빨간색으로 한 이유 우리나라에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법기보살이 거주하는 금강산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22보살 주처지 중에서 우리나라에 3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장흥에 계신 거예요. 대단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선행연구에서 그래도 이제 청관보살에 대한 어떤 규정을 짓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께서는 이제 더욱 지방적이고 대중적이며 실천지향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청관보살의 어떤 규정을 하셨는데 말은 그렇지만 오대산도 지방적이고 대중적이고 실천지향적이고 법기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든 보살들의 그런 공통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수 김나라왕 소문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김나라라고 하는 천인 중에 하나인데 천룡팔부 중에 하나인데 노래를 하고 춤을 잘 춰요.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서 남성은 노래를 잘하고 여성 김나라는 춤을 잘 추는데 그 김나라를 다른 말로 간다르바, 건달바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달이죠. 깡패 건달. 그 건달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대수김나라왕 소문경에 의하면 청관보살이 자기 수행은 물론이고 중생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상구벌이 하와 중생이지요. 나아가 교화의 방편으로서 기약과 가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김나라의 공능을 잘못 아시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발표문에는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규정은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경전에 근거해서 규정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오묘스님이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80번 본이니까 아마 양도 많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 왔는데 그게 5월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숙이라고 하는 왕의 귀에 들어가서 원묘라는 신라 스님이 있었는데 그 경을 두고 갔대더라. 그래서 그걸 모셔와서 화엄사라는 절을 지어라. 그래서 여기가 바로 화엄사입니다. 근데 그 산, 중국의 청관산이 얼마나 멋진지 천하제일산이라는 지명이 붙을 정도로. 지금 여기 가보셨죠? 저 못 가봤습니다. 아쉽게도.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바로 원표 스님이 우정국에서 가지고 온 80번번 화엄경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복건성 영덕현 화엄 신앙의 아주 중심지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청관보살 신앙을 상으로 조성을 했더니 이렇게 미로잔압으로 수인을 하고 머리에 좀 이렇게 사진 그 효과를 살리려고 이렇게 찍었나 본데 잘 안 보이시지만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꽃잎이 10장인데 여기 한 장 한 장마다 다 한 분의 부처님이 새겨져 있어서 아까 왜 천명의 권속을 거느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 금강산의 봉우리가 몇 개인가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 네, 그래서 아까 그 법기보살은 12,000명의 권속을 거느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랑 관련되는 그런 그 용어가 많으니까 관심있게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관보살을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모셔서 조성을 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인데 요 한 분 한 분 여기 꽃잎마다 1000장의 꽃잎에 모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따로 조성을 했어요. 혹시 한 분 모셔오셨나요? 어느 분 누가 제가 모셔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000존 중에서 지금 없어지고 947존이나 남아있다고 들어서 혹시 스님 모셔오셨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관보살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청관보살, 천관주처라고 해서 청관보살이 살만한 곳이고 여기가 설법을 했던 설법대라고 부릅니다. 복권성입니다. 좀 시간이. 그 다음에 청관산 중에서 가장 먼저가 아까 우리가 그 아유강 관련해서 기원전 233년 그런데 그 아쇼카 대왕의 아유광이죠. 인도를 처음으로 통일을 했고 그 아들과 딸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힌다 장로와 상가미타 공주인데 그 두 자녀에게 이제 스리랑카에 가서 불법을 펼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원전 3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유광탑하고 같은 전설 그 시기랑 같죠. 그런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마힌다 장로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관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리랑카의 청관산이에요. 이거는 이제 박물관에 왕이 지금 귀의하고 있고 스님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는 청관산인데 스리랑카 말로 미힌달레, 마힌다 장로의 언덕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미사가산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스리랑카의 청관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의 청관산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가본 곳인데 보통 이제 그 인도에는 산이 없잖아요. 대강고원밖에. 그래서 대강고원에 이제 엘로라 아잔타 석굴이 있는데 이런 식일 거다. 그런데 여기가 그곳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인도에 천관산이 있는데 그곳은 아까 그 마힌다 장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도 천관산이고 스리랑카로 가서 그 교화를 처음 펼친 곳도 천관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저는 웃기고 싶습니다. 우정국의 청관산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우정은 중국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말로 황관공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정, 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화전이라고 하는. 기원전 76년경에 불교가 전래돼서 기원 3세기경에 서역 불교 전성기를 모아 그래서 오죽하면 화엄경이 여기서 편집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화엄경은 이제 단행본으로 뭐 작은 소품으로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뒷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승경전들을 전하는 전처기지 역할을 했고 이 화엄경 편집은 역대상복이나 또는 그 현장의 대당서역계 그런 데 보면 작부가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이제 신장의 파르갈릭으로 추측을 하고요. 거기가 저는 우전의 황관봉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는 여기에요. 우전에 공통적이지요. 산위가 이렇게 바위되어 있다는 이게 황관이고 천관이고 지제고 탑산이고 그래서 천관산에 천관사 지제사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관은 뜻으로 풀이한 거고 지제는 짜이띠야, 찌띠야, 지제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호티라고 하는 우전이거든요. 이게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사막은 뭐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 남도와 육도의 오아시스 도시들 여기를 이제 그 사막 북로 남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입니다. 여기서 그 화엄경을 구해가지고 보셨죠. 그래서 한 80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본다면 670년경에 태어나서 760년경까지 살았다고 보면 이 화엄경 80번번 화엄경 관련해서는 딱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자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스리랑카 우성국 장흥의 청관부산 주처지 지제 청관 같은 말이라는 것. 자, 중국의 사료에 보면은 삼산지 이거 읽지 않으세요? 삼산리라는 지명 혹시 삼산리 사시는 분 안 계세요? 계시죠? 삼산리 이게 이 바로 복건성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뭐 대덕면, 관산면 있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중국의 삼산지, 민서, 영서변지 지방지들입니다. 지제사지, 지제산기 여기가 아주 시기가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송보승전에서 약간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요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림산사석기하고 요건 우리나라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시기로나 그 사료적인 그런 그 사료의 어떤 그 지방지가 훨씬 더 좀 이렇게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원표 스님이 측천조, 무측천조에 요거를 즉 천조에 이 송보승전에서는 원표 스님이 천보영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올 텐데 실제로 원표 스님이 갔던 것보다 한 50년을 늦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아마 여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갔던 것은 684에서 705 요때가 측정무가 실제로 50년 정도를 정권을 쥐고 있었지만 황제로서 활동했던 시기는 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80권본 화엄경 번역하고 변주어 본다면 딱 요 시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라를 떠나서 중국과 서축을 거쳐서 발상지인 우성국에 가서 80권본을 구하고 남중국의 복건성 지제산에서 50년을 수행하고 755년에 신라로 돌아왔다. 760년까지 살았다. 근데 그 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걸 봐서 이때는 이제 입적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관산에 보면 이런 절들이 있는데 다 동의 이음어가 되나요? 예. 자, 그래서 장흥청관산 한 번 더 이제 눈맛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등에 대해서 하는데 그 80권본 화엄경 제조설 제보살지척품에서 시방보살이라고 시방보살 설법에 의하는 자비로 세상을 구하는 신통광대의 여러 보살들이 있는데 상과 바다 등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남방에 지제산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3개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지제산 청광불국으로 복해장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청광보살의 어떤 공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지위나 관위를 주도하는데 아까 앞에 앉으셨던 그 지위와 관위를 갖고 계시거나 원하시는 분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계셔야 돼요. 그죠? 수험생이 있거나 이러면 청관산에 열심히 올라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복해,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장엄한다. 그래서 복은 육도 중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등의 그런 선업으로 이타에 속하고 해는 자리에 속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서 대수김나라왕 소문경에서의 청광보살의 역할이 주인공은 김나라왕입니다. 그리고 설법은 부처님이 하셔요. 그런데 질문을 청광보살이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뭘 모르면 질문할 수 있나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해요. 그죠? 청광보살이 그래서 뭔가를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 이제 질문도 하고 또 그 법회 장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막 신통용을 부려서 옮겨도 드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수기나라왕 소문경을 과문이라고 해서 경전을 좀 이렇게 해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렵고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그냥 그 경전에서 청광보살의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자료집에 실었고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과제로 좀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청광보살이라는 이 보살은 이런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법회의 궁 중의 하나로 등장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바라집이 번역한 이제 이 경우에서는 보리심을 권하고 보살행을 닦거나 성불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공사상 계승보살의 수행을 설명하는 그런 경전과 비슷하고 인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아서 천관보살이 굉장히 신비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천관보살이 질문을 하고 후에 대수기나라왕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묘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천관보살의 문법, 어떤 것을 묻는지, 그래서 이 경은 특히 이제 육바라밀, 방편바라밀, 공성 등의 대승불교 우리의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승경전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생긴다라고 성경을 범어로 하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왕사성 기사구산에서 지내던 때 일로 청관보살이 28가지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이 각각 사법을 들어 대답하는 그 과문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하여튼 완성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나라왕이 물은 이제 고주산매에 대해서도 모든 지혜를 잃지 않는 그런 마음, 굳센 뜻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 그런 80가지 법을 들어서 대답하시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대승보살의 실천과 수행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중생구제를 위한 방편바라며 역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권 1에서는 부다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여러 보살이 모이는데 그 중에 이제 상수보살이죠. 33번째. 근데 문수보살이나 더 유명한 보살이 뒤에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 보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부다의 설법을 구하고 사립을 빈다라왕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끌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청관사에 대해서 저는 사진은 제가 찍은 거 전혀 아니고 이제 오늘 이번에 가서 좀 찍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아무튼 이제 청관사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장흥에 청관보살이 인식될 수 있었던 이유. 해양가라는 특성을 저는 제일 크게 꼽고 싶은데 교통이 편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기원 전후에 실크가 주로 이제 서양으로 로마까지 갔잖아요. 실크는 그 시기에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실크는 딴 데서도 다 재배가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해양 실크로드는 주로 그 계절풍을 타고 정기적인 상선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다녔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게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다. 그리고 또 복건성 영덕편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비슷하게 바닷가, 역시 거기도 중요한 해양 실크로드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청관사는 지금 그 향이 동북으로는 관산이래, 남서쪽으로는 대덕읍에 연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 관산, 대덕, 이제 원표대덕, 삼산, 아까 우리 삼산지라는 중국책 보셨죠? 이런 지명과 함께 청관산의 이 시간 원표대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제 보기에는. 자, 그리고 또 이제 청관산 산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 산 꼭대기가 가야산도 그렇거든요. 멀리서 보면 연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그런 암벽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등의 청관산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 장흥 청관산 청관보살 신앙은 결국 인도에서 발생해서 우선으로 가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전해든 보살 신앙의 하나로, 정말 이건 특이한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청관보살 진앙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80번본 화엄경. 그러니까 화엄경하고 관련해서 의상도 나오고 아유광도 나오고 다 화엄경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특히 80번본 화엄경의 전례와 유행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하나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원표가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지제산을 찾아다닌 이유는 지제산이 화엄경에 묘사된 불국 연화장 세계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이다. 악을 없애고 복을 낳는 보살로 천룡팔부가 모두 청관보살에게 예배하고 천복의 증정을 구한다. 또 청관보살 신앙은 이 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중요 질문자가 되어서 발보리심을 원하고 보살에 가다가 성불하게 한다. 천관 또는 다른 말로 보석으로 장식하니까 보관보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청관보살의 공능은 인간의 복해, 지혜와 복덕을 장엄하고 지위와 관의를 관장하는 것으로 수험생이나 각종 시험에 도전하는 현대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네, 이걸로 두 개의 주제 발표를 들었고요. 네, 오전에 주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분이긴 한데요.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1시 반까지 갖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점심을 드시고 이 자리에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앞에 데스크에서 안내 데스크에 설명을 요거를 나눠 드렸을 겁니다. 남도 아구찜, 남도 식당이라고 위치 약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동하셔가지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점심 식사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